2부 두 번째 책. 내가 할 거야. 두 번째 책은 내 치즈는 어디에서 왔을까? 입니다. 이 책은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를 보고 햄은 대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그런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나오는 이제 후속편인데 문제는 이 후속편이 18년 만에 나왔어요. 우리는 읽을 때 한 번에 봐서 속 편했는데 옛날에 읽은 사람들 속 답답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또 이게 공교롭게도 이 작가 스펜서 존슨의 유작이 됐어요. 그 1권의 스니프와 스컬의 햄과 허의 이야기를 앞쪽에 그림책 형식으로 요약이 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간만에 이 책을 읽었어도 이게 이런 이야기였지라고 좀 상기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이 책의 줄거리를 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창고에 남아있던 햄에게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햄은 허를 기다리는데 허가 안 와요. 나도 지금 굶어 죽을 것 같은데 나도 한번 떠나볼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끝내 버티다 결심을 하고 종이를 하나 꺼낸 다음에 사실들이란 제목의 글을 씁니다. 그 메모를 갖고 여행을 떠나요. 햄도 처음부터 치즈를 찾을 수 있던 건 아니었어요. 가는 곳마다 치즈가 없이 허탕만 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되자 역시 창고에 남아있는 게 나을 뻔했어 라는 후회를 좀 하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좀 잠이 들었는데 눈을 뜨고 일어나니까 호프라는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호프가 어떤 그 돌덩이를 주면서 배가 많이 고프면 이걸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돌멩이를 먹어? 야구하죠. 그치. 어떻게 햄은 처음 보는 돌멩이를 보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치즈뿐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걸 안 먹고 버티는데 그 돌멩이가 맛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냥 속냄새를 치고 그 돌을 한번 먹어봐요. 근데 맛있는 거예요. 그 돌이 사과였던 거죠. 햄은 태어나서 사과를 처음 받고 사과를 처음 먹는 거예요. 치즈 외에 내가 다른 거를 먹을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그 호프와 함께 다시 여행을 좀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연장을 들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땅을 파고 벽을 부수고 이렇게 치즈를 찾아보지만 계속 허탕을 치니까 호프가 그 방식이 효과가 있는 거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니까 햄은 난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어. 호프가 제안을 해요. 다른 방법도 써보자. 다른 방법은 싫어. 난 내가 해온 방식만 할 거야. 이 방식이 아니면 그건 내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도 계속 이제 치즈를 못 찾으니까 호프의 제안을 들어서 막힌 미로라든가 어두운 골목 같은 데를 자세히 좀 살펴보기를 시작해요. 당연히 막혀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골목과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던 골목들이 알고 보니까 그런 통로들이 다 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둘이 치즈를 찾았는데 호프가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치즈들은 대체 어디서 온 거야? 이 질문은 햄에게 충격을 줘요. 그러는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호프가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미로 밖에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호프와 햄도 다시 미로 밖으로 나가기 위한 여행을 다시 시작을 해요. 결국 그들은 미로의 출구를 발견을 하게 되고 그 미로의 밖에서 허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번 책은 신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햄은 자신이 과거 이건 변화해라. 근데 변화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린 변화하지 못하지? 신념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신념이 무엇이냐? 내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들. 실제 사실이 아니고 내가 믿는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행 초반에 햄이 메모했던 쪽지 기억나시죠? 여행이 끝나고 나서 햄이 그 쪽지를 보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던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던 것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건 이렇대 라고 얘기했을 때 야 그거 아니야 이게 맞아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대부분 강한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렇지. 그게 절대적으로 맞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똑같지 않으니까. 그리고 가장 큰 착각이 그 신념이 곧 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신념을 바꾸면은 나도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가 나는 신념을 선택하는 사람이지 신념 그 자체가 아니다. 신념을 바꿔도 나는 나다. 라는 문장이 나오기도 해요. 다 읽고 나서는 내 신념은 뭐였을까? 나의 잘못된 신념이 어떤 게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햄이 처음에 호프를 만나서 사과를 먹었을 때 확 와닿았거든. 햄은 치즈만 먹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 근데 사과를 먹었더니 괜찮고 맛있고 사과를 그리고 내가 먹을 수 있어졌을 때 얘가 무언가 변화할 수 있겠구나. 사과를 먹는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햄이 연장들을 버리는 장면이 좀 좋았었어요. 여행을 하는데 무거운데 그걸 계속 들고 다니는 거예요. 망치 막 뜰 같은 거를. 계속 과거의 방식으로 이걸 해야 되니까 이걸로 성공했었으니 못 버리는 거야. 그걸 보면서 내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나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여자친구 좀 사귀려고 모든 얘기가 다 여자친구 사귀려는
나 그때 정말 너무 열심히 살았구나, 나 되게.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을 때 A라는 방식으로 이성한테 작업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줘. 그 방법으로 안 돼. 방법을 바꿔봐. 근데 난 이 방법이 아니면 싫어. 이 방법으로 안 하면은 난 내가 아니게 돼버려. 진짜 내가 했던 얘기야, 이거 진짜. 그 친구가 아니 그냥 A라는 방법이 안 돼서 B라는 방법으로 방법만 바꿔보라는 건데 뭘 네가 아니게 돼버려. 멍청한 거 아니냐고 그거는. 그러니까 아 난 싫어. 난 이 방식 아니면 나는 그럴 바엔 차라리 여자 안 만날래. 나 그랬는데 못 만난 거죠. 나 술 취했냐? 그러고 그냥 이제 연애를 포기하고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내한테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게 된 거야. 의도치 않게. 근데 그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좀만 빨리 알았다면. 근데 그 친구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왜 잘못된 과거의 방식을 계속 하려고 했느냐. 여기서도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 방식을 그냥 그대로 해 라는 말도 하거든요. 맞아.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로. 근데 진짜 계속 실패한다면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를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제목이 내 치즈는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제목이잖아. 이게 뭐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 생각이 없구나. 역시 햄 같은 사람이. 나만의 해석이긴 하지만은 처음에는 누가 치즈를 옮겼을까 이 생각만 하던 친구가 결국은 이 근원이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호프랑 햄이 치즈를 찾고 나니까 거기서 그냥 이제 여행 끝 그냥 이대로 하면 되는데 한 번 더 생각을 하잖아. 근데 이 치즈는 대체 어디서 온 거지? 까지 생각을 확장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신념이 바뀌는 햄을 보면서 말이 이제 신념을 바꾼다는 거지 신념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신념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한 가지 조건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경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이 친구는 행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세상은 아름답고 행복한 거야라고 100번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친구는 행복한 경험이 없으니까. 햄도 그런 경험도 없고 그런 계기가 없었지만은 호프라는 친구를 만난 경험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신념이 바뀌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거는 결국 사람하고 책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아무 사람이나 아무 책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의 신념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나에게 소중한 사람, 나에게 애정이 있는 사람, 또 나도 애정이 있고 또 그런 책을 만나야 우리가 그런 신념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좋은 얘기를 해주는 친구도 필요하지만 내 마음이 그래 한번 다르게 해볼까? 저 친구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는 정도로 내 마음을 열어주는, 나도 스스로 사람들을 만나서 마음을 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신념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념을 바꿨던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는데, 나와 비슷하고 닮은 사람을 만나 그래야만 행복해진다 하는 신념이 있었고, 그 닮은 사람들이 치즈였는데 갑자기 사과를 한번 먹고서 나랑 굉장히 다른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을 만나서도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 생각을 바꾸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일단 그 신념을 바꿨고 결혼 아직 1년밖에 안 됐지만 굉장히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신념을 한번 바꿔보시니. 근데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 과정이. 신념을 바꾸고 이제 사과를 먹은 거죠. 하지만 그는 몰랐죠. 그것이 독사과인데. 누구에게나 어떤 그런 신념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만 그 신념이 좋은 신념인지 나쁜 신념인지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방법을 이 책에서 얘기해 주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당신한테 신념이 있나요? 그 신념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나요? 그 자리에 머물게 하나요? 그렇게 여러분의 지금 가지고 계신 신념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총 2권의 책을 마무리 좀 져보자면은 결국 햄과 허, 스니프와 스커리 이 4명은 결국 다 치즈를 찾았어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다만 그 과정과 타이밍에서는 차이가 좀 있죠. 근데 햄은 다른 친구들보다 늦게 시작한 만큼 더 험난한 과정을 겪었고 호프라는 새로운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먼저 간 사람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경험을 했을 수도 있어요. 여자친구도 생긴 거 아니야? 아, 그치, 여자친구. 아, 호프가 여자였구나? 그것도 심지어 현명한 여자친구야. 근데 왜 미로를 탈출했지? 결국 우리 모두가 아마 스니프와 스커리처럼은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우리 대부분은 아마 햄과 허 같겠죠. 근데 우리가 굳이 스니프와 스커리가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햄인 채로, 허인 채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다면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되돌아보고 그거를 비웃고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죠.
아, 절대 뭐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두 권을 다 읽어도 2시간이 채 안 걸려요. 누군가에겐 영감을 줄 수도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들 그래도 다 아는 얘기라고. 정말 다 아시는 얘기예요. 이렇게 살고 계신가요? 저는 아니었어요. 너도 아니었잖아. 난 이 책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했어. 왜? 내가 그렇게 안 살고 있어서. 이 책을 읽고도 내가 바로 바뀔 자신이 없어서도 좀 불편하더라고. 똑같은 생활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내 마음가짐만 바꾸더라도 아주 작은 변화가 굉장히 큰 변화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2시간 투자해서 어선 청가를 치고 괜찮은 거지, 그 정도면. 좀 있으면 연말이고 유튜브 시작한 지가 그래도 반년 넘었더라고요. 저희 집 화분이 저희 구독자 성장 속도보다 빠르더라고요. 다른 방식으로 이제 먹방을 하는 거야. 힘든 상황이고 뭐라 그럴까, 술 취했냐? 술 먹으니까 하소연을 하게 되네. 이렇게 좀 성장도 더디고 좀 힘들긴 하지만 존버 정신으로 버텨볼 테니까 그런 관심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책도 쉽게 읽고 그냥 읽으세요. 안녕. 이거 얼마 편집 좀 힘들겠는데? 그래? 편집 되게 잘할 것 같은데? 길어질 것 같지? 근데 이제 나 길이에 신경 안 쓰려고. 왜? 다른 애들도 보니까 그냥 10분은 다 하길래 그럼 10분은 해. 내가 너무 집착하나 싶기도 하고 10분에서 15분. 15분 맥스 15분. 얘기를 너무 쳐내나 싶기도 하고 내가 좋은 얘기인데도 근데 쳐내나 싶기도 하고. 우리의 경쟁력은 사실 편집이야. 나야? 아니야, 우리의 경쟁력은 네 웃음소리야. 마누라 술 가져와. 이걸로 하나 더? 없어 이제. 이게 마지막이구나. 마지막이야.